수학 2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학 2의 첫 번째 강의 주제는 그 10장의 벡터예요. 그래서 이 10장은 이제 먼저 우리가 기하 벡터라는 건 뭐냐면 벡터를 도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벡터를 나타내는 화살표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물리학에서 정의한 기하 벡터를 이용을 해서 기하 벡터가의 덧셈, 스칼라벨을 정의를 하고 걔네들의 성질을 알아본 다음에 이제 그 벡터를 기하로 표현을 하면, 즉 도형 화살표로 표현을 하면 어떤 성질들을 증명하는 거나 또는 성질들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좀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그 벡터를 수학으로 표현을 해서 그 수학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쉽게 계산을 하거나 성질들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기하 벡터를 수학적 벡터로 바꾼 다음에 그 벡터들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하 벡터가 어떤 것인가를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벡터라는 건 뭐였냐면, 벡터라는 거는 방향과 크기를 갖는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라고 그래요. 그럼 방향과 크기를 갖는 물리량을 우리가 어떠한 기하죠, 즉 도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화살표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고, 화살표의 크기가 벡터의 크기가 되는 길이가,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가 되는 거예요.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하 벡터, 기하 벡터라는 건 먼저 이걸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것 같아요. 기하 벡터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방향과 크기를 갖는 물리량을 뭐라고 하냐면 벡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벡터의 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떠한 물체인, 어떠한 무언가에 작용하는 힘, 이것도 벡터가 돼요. 그러면 그 힘을, 물체의 어떠한 힘을 작용시켜서 그 물체를 움직이면 그게 뭐냐면 일이 되죠. 그다음에 속도, 어떠한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 또는 가속, 여러 가지들이 기하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크기만 갖는 물리량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칼라라는 거예요. 스칼라라는 거는 크기만 갖는, 방향을 얻고 크기만 갖는 물리량. 물리량에서 보통 뭐냐면 실수의 스칼라는 보통 스칼라는 실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라는 거를 먼저 우리가 기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화살표를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요거를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분필을 내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었다, 이러한 분필을 이렇게 밀었다, 그러면 이 분필의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화살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는데, 보통 이 벡터의 이 점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시점이라고 해요. 이 시점을 우리가 A라고 하죠. 그 다음에 화살표의 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종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종점을 우리가 B라고 하죠. 그러면 이 벡터는 시점 A에서 종점 B 방향으로 인해 뭐냐면 향하는 벡터가 되죠. 그래서 이 벡터를 우리가 기호를 쓸 때 이렇게 A에서 B로 향하는 벡터이다. 그럼 우리가 시점이나 종점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시점과 종점이 아닌 그냥 어떤 벡터 자체를 우리가 기호로 표현한다면 보통 이 소문자, 알파벳 소문자에다가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A, B 벡터라고 하면 A 벡터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
벡터 A의 방향은 화살표로 표현했을 때 화살표의 벡터 A의 크기, 벡터 A의 크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벡터 A의 크기를 바를 두 개씩 쓰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벡터 A의 크기를 이렇게 쓰는데 얘는 결국 뭐냐면 화살표의 크기, 길이다. 화살표의 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하 벡터는 이제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이런 어떤 물체의 운동이라든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살표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 물리학에서 이제 벡터를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게 뭐냐면, 벡터는 평행 이동을 해도 같은 걸로 간주를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라가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서 동쪽으로 12구를 이렇게 가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일을 한 거예요.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1m를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대전에서 동쪽으로 1m, 대전이라는 점에서 어떤 점에서 동쪽으로 1m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 1m 움직인 거를 이렇게 뭐로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똑같은 내가 이제 서울로 가서 이 어떠한 지점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쪽으로 1m 움직여요. 그러면 나는 위치만 대전과 서울에서 바뀌었을 뿐이지, 대전에서 동쪽으로 1m 움직인 것은 1이야. 또 서울에서 어떤 서울 지점에서 동쪽으로 2m 움직인 것도 어떤 1이에요. 근데 1의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즉 벡터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과 크기를 갖는다. 즉 벡터를 우리가 정의할 때 방향과 크기를 갖는 물리량이에요. 즉 벡터의 중요한 거는 방향과 크기,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크기를 갖느냐는 거예요.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얘는 대전에 있는 벡터고 얘는 서울에 있는 벡터지만 위치는 다르지만은 동쪽 방향으로 1m씩 움직이는 그런 벡터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가정을 할 때 물리학 기하 벡터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뭐냐면 이건 방향과 크기가 같은 벡터는 같은 벡터다. 즉 방향과 크기가 같은 구 벡터는 같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다른 벡터가 일치시키면 일치하는 두 벡터는 같은 걸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즉 어떠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또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또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 같다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A의 시점과 B의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겹쳐지면, 즉 두 개가 이렇게 얘도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 이렇게 겹쳐지면 두 벡터는 같다라고 우리가 등호를 써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즉 방향과 크기 같은 두 벡터는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벡터나 대전에 있는 벡터나 아니면 어떤 세계에 있던 벡터이든 간에 방향과 크기 같은 벡터는 같은 걸로 간주한다. 이게 가장 큰 기하 벡터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기하 벡터라는 걸 배웠고, 또 물리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물리학에서 벡터라는 걸 배웠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뭐를 하냐면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베라는 걸 배웠다. 자, 첫 번째 벡터의 덧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두 벡터의 덧셈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은 어떠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또 B라는 벡터가 여기 이렇게 있다라면 쓰진 않을게요.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벡터나 이쪽에 있는 벡터인데 방향과 크기 같으면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벡터들을 어떻게 했냐면 벡터의 덧셈을 할 때 모든 벡터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점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즉 모든 벡터를 하나의 시점으로 다 모을 수가 있어요. 즉 어떠한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지만 B라는 벡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시점을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예요. 같은 시점에 놓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벡터의 덧셈을 어떻게? 얘네들을 평행사변형에 인접한 두 변으로 갖는 얘네들을 인접한 두 변으로 갖는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인접한 두 변으로 갖는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그 A와 B의 시점으로부터 대각선, 시점에서 출발한 이 대각선, 이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벡터를 벡터 A와 벡터 B의 합 또는 덧셈이라고 한다. 우리는 합이라고 해요. 합이라는 말이 더 두 벡터의 합이라고 불러요. 그럼 배합이라는 건 덧셈이랑 똑같은 거니까 덧셈에서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그냥 같다라는 기호를 그냥 등호로 쓴 거야. 우리 숫자들을 더하고 빼고 뭐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내듯이. 그러면 벡터 A와 벡터 B의 합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줬으니까 얘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기호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래서 이 벡터는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를 우리는 벡터 A와 벡터 B의 합이라고 해요. 또는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 근데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이거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벡터의 합을 정의를 할 때 얘를 우리는 뭐예요? 평행사변형법 정의라고 해요. 평행사변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벡터 B를 우리는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 뭐만 안 변하게 하는 거예요. 방향과 크기만 유지되도록 방향과 크기만 유지되도록 얘를 어떻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 똑같은 벡터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B라는 벡터의 시점을 어디다가 놨냐면 A의 시점과 일치시켰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B라는 벡터의 시점을 A라는 벡터의 종점에 놓는 거예요. 그럼 얘가 B라는 벡터가 있구나. 그러면 A와 B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A의 시점에서 출발해서 B의 종점까지 가는 벡터. 그런 벡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얘도 뭐가 되냐면 A와 B의 합이 된다. 이거는 삼각형 모양으로 되죠. 삼각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평행사변형법으로 하느나 삼각형법으로 하느나 결과는 똑같죠. 그렇죠? 결과는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삼각형법으로 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평행사변형법에서 벡터 B를 평행사변형법은 벡터 B의 시점을 A의 시점에 위치했지만 삼각형법으로 바꾸면 벡터 B의 시점을 벡터 A의 종점으로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벡터나 이 벡터나 방향과 크기 같기 때문에 같은 벡터예요. 얘는 B라는 벡터. 그래서 A의 시점에서 출발해서 B의 종점을 끝나는 게 얘고. 평행사변형법으로 하면 평행사변형에서 A의 시점부터의 대각선으로.
얘가 A, B 합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법이랑 평행사변형법이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게 이제 벡터의 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스칼라베라는 게 있어요. 자, 스칼라베라는 건 뭐냐면 벡터가 얘가 있으면 어떤 애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또는 반대병원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거예요. 즉 말 그대로 어떠한 사람이 이 칠판지우개를 동쪽으로 이만큼 미는데 그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이 칠판지우개를 동쪽으로 이렇게 밀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보다 두 배 센 힘으로 얘를 밀어. 그럼 벡터도 어떻게 되냐면 더 커진다는 얘기죠. 아니면 그 원래 사람보다 절반의 수준으로 밀어요. 그럼 벡터도 쪼그라든다는 얘기죠. 또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밀어요. 또는 위로 밀어. 이렇게. 그러면 위로 미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벡터는 늘렸다 줄였다 또는 반대방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칼라벨은 우리가 뭐냐면 어떠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A라는 벡터를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벡터를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고 길이만 어떻게 이만큼 늘리는 거예요. 그걸 뭘만큼 늘린 거냐면 이 길이의 알파벳만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0보다 클 때는 방향은 같으면서 길이만 알파벳만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하냐면 알파 A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즉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늘린 거예요. 이때는 알파가 음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파. 그래서 알파가 양수이면 알파 A라는 거는 뭐냐면 A와 같은 방향을 가지면서 크기를 알파배만큼 늘린 거예요. 알파가 음수일 때는 A와 반대 방향을 가지면서 크기를 얼마큼 절대값 알파만큼 늘리거나 줄인 거. 이거를 우리는 뭐냐면 스칼라베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벡터의 합, 이거는 벡터가 같다는 가정을 한 거고, 벡터의 합과 스칼라베는 물리학자들이 막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벡터들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 이러한 벡터 또는 이러한 벡터들이 존재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벡터 또 이러한 벡터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A와 B에 의해서 만들어진 벡터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어떤 같은 방향을 가지면서 늘리거나 줄어든 벡터 또는 반대방향을 가지면서 늘어지거나 줄어진 벡터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물리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스칼라베라고 했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물리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벡터들을 이제 더하고 또 어떤 스칼라벨을 해서 늘리거나 줄이고 이런 것들 하면은 이러한 벡터들이 어떠한 성질을 갖느냐? 10가지 성질을 갖더라 이 얘기예요. 자, 벡터의 합과 스칼라벨을 우리는 묶어서 벡터 연산이라고 불러요. 연산한다라는 벡터를 연산한다라는 벡터의 연산은 벡터의 합과 스칼라벨을 한꺼번에 붙여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벡터의 연산은 뭐가 있느냐? 어떠한 A, B, C가 벡터들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스칼라, 실수, 스칼라. 우리가 실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R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R은 실수 집합을 의미해요. 실수들을 모아놓은 집합.
알파, 베타가 실수의 원소이다라는 얘기. 실수란 얘기는 스칼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벡터들에 대해서 두 벡터의 합도 뭐가 되면 다시 벡터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두 벡터를 합하면 또 벡터가 되더라는 얘기죠. A, B라는 벡터가 있으면 얘는 어느 방향? 이쪽 방향이고 크기가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되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A하고 B를 더하는 거는 B와 A를 더하는 거는 같더라는 얘기예요. 즉 교환법칙이 성립하더라는 얘기예요. 교환법칙이 성립하더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 벡터는 뭐야?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인접한 두 변으로 갖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에요. 그러면 B 벡터가 여기 있고 A 벡터가 여기 있다. 똑같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겠지. A, B를 바꿔도 똑같은 평행사변형. 똑같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니까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세 개의 벡터를 더할 때 앞에 거 두 개 먼저 더한 다음에 뒤에 거 더하나 뒤에 거 먼저 더한 다음에 앞에 거 더하나 결과가 똑같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떠한 요 점이 있어. 요 점이 있으면 요 점에다가 줄을 이렇게 양쪽으로 반대방 이렇게 매달아요. 줄을.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당기고 여기에서 당기고 이걸 뭐라고 그래? 줄다리기라고 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쪽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에는 리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본은 절대 안 움직여. 그런데 이 리본에는 뭐가 힘이 작용을 해요. 이쪽으로 가는 힘과 이쪽으로 가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서로 너무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근데 여기에는 뭐냐? 힘이 작용을 해요. 아까 벡터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벡터의 이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어느 방향 크기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 똑같이 잡아당기니까 그 작용의 힘이 크기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뭐가 되냐? 벡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벡터, 즉 방향도 없고 크기도 없는 벡터를 우리는 영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영벡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벡터의 성질이 어떤 거냐면 영벡터는 방향도 없고 크기도 없으니까 영벡터하고 A를 더하면 그냥 A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벡터라고 해요. 영벡터 얘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왜 영벡터라고 하고 얘를 숫자 0과 비슷하게 해서 숫자 0에다가 우리가 하나를 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벡터라는 애는 뭐랑 똑같냐면 숫자 0과 똑같은 거예요. 숫자 0과 임의의 숫자 0을 더하면 그냥 임의의 숫자가 나와 똑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0은 더하나 마나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하나 마나한 벡터가 존재하는데 그 벡터를 봤더니 그 벡터가 뭐를 만족하더라?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더라. 어떠한 성질? 숫자 0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더라. 그래서 걔를 그 벡터를 이렇게 0에다가 위에 화살표를 쓰고 걔를 우리는 영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떠한 성질을 만족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의 벡터를 우리가 A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의 벡터가 A야. 그럼 반대 방향으로 벡터는 방향만 다를 뿐이지 크기가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벡터가 B예요. 그러면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더하면 0벡터가 돼. 그래서 숫자에서 어떠한 3에다가 뭐를 더해야 0이 되냐면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3에다가 뭐를 더해야 0이 나오면 마이너스 3. 즉 A라는 벡터에다가 뭐를 더하면 0벡터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 B라는 벡터를 우리는 이제 B라고 안 쓰고 뭐라고? 마이너스 A라고 한다. 즉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A 벡터. 그래서 A 벡터하고 마이너스 A 벡터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A 벡터와 마이너스 A 벡터는 크기가 같아요. 크기는 같은데 방향만 반대 방향이야. 그거를 둘이 더하면 뭐가 된다? 원벡터가 된다. 이러한 1 벡터 마이너스 A가 존재한다. 그래서 왜 마이너스 A라고 했냐면 덧셈에 대해서 마이너스 음수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스칼라의 덧셈에 대해서 벡터 합에 대해서는 저렇게 A1부터 A5까지 A8까지 다 성립한다는 거를 얘네들 그림 가지고 다 증명할 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있으냐면 A에다가 스칼라 알파를 스칼라 배운 것까지 벡터가 된다. 그렇죠?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또는 반대 방향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벡터가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파, 베타는 스칼라라고 했으니까 스칼라는 실수라고 해요. 실수에는 뭐가 있냐면 덧셈도 있고 곱셈도 있어요. 그러면 스칼라를 먼저 실수들을 더하는 것도 실수. 그러니까 스칼라하고 스칼라 더하면 스칼라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할 수 있어? 벡터 A의 스칼라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거 있냐면 A에다가 알파를 스칼라배하고 베타를 스칼라배해요. A에다가 각각에 먼저 알파와 베타를 따로따로 스칼라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더라? 둘이 같더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뭐냐면 그림으로 다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스칼라니까 실수. 실수하고 실수를 곱하면 실수니까 또 알파, 베타라는 스칼라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냐면 베타를 먼저 A의 스칼라배 한 다음에 알파를 스칼라배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또 뭐가 있냐면 A와 B를 먼저 벡터를 더 합한 다음에 스칼라배하고 또 각각의 A에다가 알파를 스칼라배하고 B에다 스칼라배해서 벡터의 합을 하고 이것도 결과가 같더라고요. 그리고 스칼라에는 1이라는 스칼라가 있는데 1이라는 건 뭐야? 크기를 1만큼 늘리거나 줄인다는 얘기죠. 크기를 1만큼 늘리거나 줄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 늘리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줄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얼른 벡터는 같아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우리가 어떤 벡터를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으로 정의를 하고 어떠한 과정에 이런 방향과 크기 같은 두 벡터는 같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벡터의 합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스칼라배를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이거를 가지고 A1부터 SM5까지라는 성질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저런 성질들이 있더라는 얘기야. 이거는 다 그림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증명 안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 심심하거나 그러면 얘네들이 진짜 성립을 하는지 요걸 정의를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증명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A, B를 바꿔서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림으로 다 증명하는데 이게 그림으로 증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언제적을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도형을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도형의 성질을 증명할 때 뭘 가지고 증명했냐면 다 그림 가지고 증명을 했다고. 뭐 예를 들면은 이등병 삼각형의 각의
밑변의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대각의 수직 이등분각이다. 그런 것들을 증명할 때 다 뭐 했냐면은 뭐 합동의 성질을 이용을 하고 막 그림을 그리고 보조선을 이렇게 잘 그어서 이렇게 증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도형에 대한 어떤 파트에서 어떠한 증명을 할 때 대부분 시험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네모 뚫어갖고 여기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냐 그걸 찾으시오 이런 거였죠. 그게 제일 막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이런 것에서 나오는 어떤 벡터의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할 때 그림 가지고 그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좀 더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찾을 거냐? 이제부터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은 이러한 벡터들을 하는데 기하 벡터는 대부분 뭐냐면 평면 벡터 아니면 공간 벡터예요. 평면 벡터라는 건 뭐냐면 평면에 있는 즉 이러한 평면에 있는 벡터. 공간 벡터라는 건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벡터. 즉 공간에서의 벡터, 공간에 있는 화살표, 평면에 있는 화살표. 공간에 있는 화살표를 공간 벡터, 평면에 있는 화살표를 평면 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공간 벡터와 평면 벡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수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수학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벡터들을 공부하지만 여러분들은 수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공간 벡터, 평면 벡터, 기껏해야 공간 벡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평면 벡터라는 거는 먼저 평면 벡터에 대해서만 우리가 평면 벡터라는 거는 뭐냐면 어떠한 평면에 있는 벡터를 이 칠판을 하나의 평면이라고 볼게요. 평면 벡터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평면에 있는 벡터. 그럼 이 평면이라는 벡터를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좌표 평면에 붙일 거예요. 평면이라는 벡터를 좌표 평면에 붙일 거예요. 즉, 어떤 A라는 벡터가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A라는 벡터가 평면 벡터예요. 즉, 평면에 있는 벡터예요. 이거를 이 평면에다가 이 벡터를 좌표 평면에 붙일 거예요. 좌표 평면이 아니라 Y축과 X축. X축, Y축, 원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평면에다가 이런 X축과 Y축을 딱 붙여놓으면 이 평면이 이제 뭐가 되는 좌표 평면이 되는 거야. 좌표 평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평면 위에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P라고 하죠. 평면 위의 점을 P를 평면 위의 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점을 딱 하나 찍어놨어. 그럼 이 평면 위의 점을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X축 위에 점이 있을 거예요. 얘는 X축은 수직선이니까 직선이니까 이 직선 위의 점과 실수는 1대1 대응을 이룬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야. 직선 위의 점과 실수는 1대1 대응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이니까 얘도 어떤 실수가 A, 1을 가질 거다라는 거지. 또 이 점을 Y축에 수선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점도 얘도 뭐냐면 Y축, 얘도 직선이니까 이 직선 위의 점과 실수가 1대1 대응하는 거니까 이 점도 어떠한 실수 A2라는 값을 가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점에다가 뭐를 주면 좌표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A1, A2라고 부른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또 어떠한 두 실수의 순서상
A1, A2가 있으면 A1, A2가 있으면 A1 첫 번째 성분에 있는 실수를 X축에 찍고 두 번째에 있는 성분에 있는 실수를 Y축에 찍어요. 그래서 요 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긋고 요 점을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으면 그 교점이 생길 거예요. 그럼 걔도 뭐가 돼? 하나의 평면 위의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A1, A2는 얘는 실수와 실수의 순서쌍이에요. 실수와 실수의 순서쌍.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실수와 실수의 순서쌍을 우리가 어떤 걔네들을 실수와 실수의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이렇게 카테시안고, 즉 데카르트 고베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R 카테시안고 R. 얘는 뭐냐면 첫 번째 성분이 실수이고 두 번째 성분이 실수인 그런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R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간단하게 R2라고 하는 거예요. R제곱이에요. R2. 그러면 얘네들을 뭐, 즉 평면 위에 점이 하나 있으면 이 점으로부터 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얘가 하나 주어지면 얘를 가지고 이 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어떻게 되냐면 1대1 대응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즉 점과 두 실수의 순서쌍은 1대1 대응을 이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점과 순서쌍을 같은 것으로 강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점과 순서쌍을 같은 것으로 강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 평면 위의 점과 두 실수의 순서쌍을 같은 걸로 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점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점 P라고 얘기해도 되고 점 A1, A2로 얘기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뭐를 뜻하냐면 어떠한 얘의 원소, R2의 원소도 되지만 얘를 뭐로 보냐면 점으로도 본다는, 평면 위의 점으로 본다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A라는 벡터를 이렇게 했어요. A라는 벡터. 평면 벡터. 그러니까 여기 어디 부분에 있는 거 3, 4분면, 4, 4분면에 있는 벡터예요. 그런데 벡터는 가장 기본인 가정이 뭐냐면 방향과 크기의 같은 벡터는 같은 벡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벡터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 벡터가 여기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냐? 어떠한 평면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시점이 원점이 되도록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이렇게 붙일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평면 벡터를 이 좌표 평면에 딱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냐면 시점이 모두 어디에? 원점에 위치하도록 할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제 얘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다는 얘기예요. 뭐만?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쓸게요. X 바꿀게요. X Y 이렇게. 자, 그러면 뭐냐면, 그러면 모든 벡터를 다 시점을 원점에 기했으니까 이 벡터를 결정짓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벡터의 종점이라는 얘기예요. 자, 종점이 같으면 두 벡터는 같은 거죠. 왜냐면 시점이 같으니까. 시점과 종점이 같다는 얘기는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벡터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종점이 같으면 아예 두 벡터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점이 다 원점이니까. 그럼 종점이 다르면 두 벡터는 달라요. 종점이 어떤 하나는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얘가 B라는 벡터면 이 점과 이 점이 다르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는 당연히 달라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평면 벡터는 결국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종점의 좌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거거든요. 자, 어떠한 평면 벡터가 있으면 평면 벡터에 딱 뭐가 이러한 점이 하나 생겨. 이 점을 우리가 A1, A2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왜? 점과 순서쌍은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즉 어떠한 점이 있으면 벡터가 있으면 벡터하고 종점은 딱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벡터의 종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종점을 이렇게 순서쌍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어떠한 자 이러한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평면의 점. 얘를 우리가 B1, B2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을 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냐면 평면 벡터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 어디에? 시점에서 요 점으로 향하는 이러한 벡터를 또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점과 벡터, 평면 벡터는 1대1 대응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즉 평면의 점과 뭐하고 평면 벡터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면 위의 점과 평면 벡터를 일치시킨다는 얘기예요. 즉 평면 벡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예요. 즉 평면 벡터를 이제 우리는 A1, A2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냥 두 실수의 순서쌍이야. 두 실수의 순서쌍. 엄밀하게 얘기해. 그런데 이 두 실수의 순서쌍이 뭐의 이름으로 나타내냐면 평면 위의 점의 이름으로 쓸 수도 있고 평면 위의 점과 평면 벡터는 같은 거니까 또 평면 벡터의 이름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보면은 뭐 굉장히 이러한 표현은 많아요. A1, A2 이러한 표현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1학기 때 어떠한 표현도 배웠냐면 열린 구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A1보다 크거나 같고 A1보다 크고 A2보다 작은 실수들을 모아놓은 집합 구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됐다고 해갖고 무조건 얘는 A1보다 크고 A2보다 작은 실수들을 모아놓은 열린 구간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문맥을 보고 이거는 뭐도 되냐면 평면의 점의 좌표도 되고 또 뭐도 되냐면 평면 벡터도 되고 또 뭐도 되냐면 1학기 때 배웠던 열린 구간도 되고 다양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얘를 뭐로 쓰겠다? 우리는 얘를 뭐로 보겠다? 평면 벡터로 보겠다는 얘기. 평면 벡터.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뭐야? 공간 벡터도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평면 벡터를 우리가 좌표 평면에 붙일 때 어떻게 붙인다? 평면 벡터의 시점이 원점이 되도록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 벡터라는 건 뭐야? 축이 3개인 거. X축, Y축, Z축. 이렇게 3개인 거. 축이 3개인 거. X축, Y축, Z축.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공간 벡터를 공간에 딱 붙이는데 어떻게 붙인다? 시점이 원점이 되도록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간 벡터하고 공간에 있는 점과 어떻게 된다? 공간에 있는 점과 어떻게 된다? 즉 모든 공간 벡터는 뭐로 결정된다? 요 종점. 즉 공간에 있는 점으로 공간에 점이 있으면 공간 벡터 하나 만들 수가 있고 평면 위의 점은 뭐로? 축이 2개니까 2개의 순서성으로 표현하지만 공간에 있는 점은 뭐로? 3개의 순서성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앞으로 공간 벡터를 우리가 화살표로도 표현을 하지만 뭐로? 세 실수의 순서쌍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면 벡터는 두 실수의 순서쌍으로 공간 벡터는
세 실수의 순서쌍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평면 벡터는 두 실수의 순서쌍이니까 얘네들은 R2의 원소들인데 세 실수의 원이니까 R. 즉 R3가 된다. 그리고 얘는 R2. 그래서 평면 벡터의 집합을 R2라고 하고 공간 벡터의 집합을 R3라고 해요. 그래서 평면 벡터들의 집합, 평면 벡터들의 집합을 우리는 R2. 왜냐면 두 실수의 순서쌍을 표현되니까. 공간 벡터들은 세 실수의 순서쌍으로 써지니까 얘네들은 R3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2와 R3는 좌표, 평면, 좌표, 공간으로도 불리지만은 평면 벡터들의 집합, 공간 벡터들의 집합으로도 불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뭐를 알아봤냐면 이러한 평면 벡터를 우리가 두 실수의 순서쌍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공간 벡터를 세 실수의 순서쌍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했냐면 우리가 기하 벡터에서 뭐 벡터 두 벡터끼리 합하기도 하고 스칼라 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A1부터 SM5까지 10가지 성질들을 만족하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즉 평면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고 공간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면 과연 평면 벡터끼리 더한 것도 공간 벡터를 더한 것들은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